우리가 매일 쓰는 은행. 근데요, 이게 사실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은행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여러분의 금융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혁명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마 한참 전이거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분들 많을걸요? 왜냐면 요즘엔 모든 게 스마트폰 앱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요. 바로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은행의 거대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만나면서 은행은 정말 조용한 하지만 아주 거대한 혁명을 겪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혁명을 이끌고 있는 세 가지 큰 힘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동력은 바로 지능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행이 단순히 돈을 보관하고 이체하는 걸 넘어서 내 금융생활 전체를 훨씬 더 똑똑하게 관리해 주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직접 통장 잔액 확인하고 일일이 가계부 쓰고 그랬잖아요. 그쵸?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앱이 먼저 알려주잖아요. 이번 달에 좀 많이 쓰셨네요? 하고 경고도 해주고 심지어 더 좋은 금융상품까지 추천해주고요. 수동적으로 돈을 관리하던 것에서 똑똑한 비서가 돕는 능동적인 관리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리브 넥스트 같은 앱을 보면요. 저 다음 달에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복잡한 질문을 던져도 제 신용정보랑 소득을 싹 분석해서 답을 딱 줘요. 토스 앱은 더하죠. 제가 편의점에서 딱 결제하는 그 순간 이번 주 편의점 지출이 목표를 넘었어요 하고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니까요. 와, 이건 뭐 말 그대로 나만의 개인금융 비서가 생긴 거나 다름없죠. 자, 235만 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토스뱅크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딱 167일 만에 모은 고객 수예요. 계산해보면 6초에 한 명씩 가입한 셈이거든요. 정말 폭발적이죠. 이 숫자가 바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런 똑똑한 금융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똑똑해지는 흐름은 투자 영역으로도 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말이죠. 이게 뭐냐면 AI가 저의 투자 성향이나 목표, 소득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짜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문턱이 훨씬 낮아진 거죠. 자, 이렇게 금융이 점점 스마트해지는 동시에 우리는 은행에 또 다른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제 은행은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를 위해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신한은행장님의 이 말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 이게 바로 지금 금융산업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데요. 정답은 바로 ESG입니다. ESG,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 인바이런먼트, 사회, 소셜, 그리고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회사의 재무적인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환경은 얼마나 생각하는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발행한 사회적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채권으로 모인 돈의 97%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지원됐고요. 나머지는 다른 사회 발전을 위해 쓰였대요. 와, 그러니까 내 돈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ESG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지원해주고요. 또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신한 쉬어로즈라는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30명이 넘는 여성 리더들을 키워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전국에 200개가 넘는 신한 꿈도담터 같은 공동육아 나눔터를 열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태고 있죠. 자, 이렇게 은행의 뇌와 심장이 바뀌는 동안 우리가 은행을 만나는 몸, 즉 물리적인 공간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은행 지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디지털 금융이 워낙 발달하니까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갈 일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많은 은행들이 지점 수를 줄이고 있고요. 남아있는 지점들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풍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AI가 달린 똑똑한 ATM이 사기 거래를 척척 막아내는 동안 그럼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한테 맡기고 사람은 더 깊이 있는 상담이나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재밌는데요. 은행 지점들이 저마다 다른 컨셉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미국의 캐피털원 같은 곳은 아예 지점을 카페처럼 만들어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단순 업무를 보는 창고 직원은 없애고 전문적인 대무 상담가만 배치해서 전문성을 높였어요. 우리나라의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은 편의점이랑 손을 잡고 키오스크만으로 100가지가 넘는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었죠. 정말 다양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우리 금융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은행은 더 이상 그냥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은행은 세 가지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된 거죠. 내 손 안에 똑똑한 금융비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파트너, 그리고 복잡한 인생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는 전문 상담사. 바로 이게 미래은행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뭘 의미하냐?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첫째, 이제 내 스마트폰이 바로 은행 지점이고요. 둘째, AI가 내 금융생활을 관리해주는 시대가 왔고요. 셋째, 내가 맡긴 돈이 그냥 이자만 불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융생활의 반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지만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기술과 사회적 가치가 계속해서 금융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지금 앞으로 우리는 은행에 꼭 무엇을 요구하게 될까요? 그리고 미래은행은 우리의 그 요구에 어떻게 답을 내놓을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